오늘 여러분의 진짜 욕구 팔레트를 3분 만에 그려볼 겁니다. 시험 스펙보다 먼저 에너지가 정말 살아나는 선택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일 하나,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영상을 보며 바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여러분의 8색 욕구 중 가장 선명한 2색과 이번 주 하루 10분 실천 루틴을 손에 넣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나다움 설계연구소 김수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짜 스펙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봉사활동 120시간, 또 똑같은 학술 동아리, 비슷한 자소서를 쓰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의 경우 게임을 좋아하던 것에서 시작해서 경영학과로 꿈을 정하고 합격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 친구가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 이론의 3가지 요소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이 3가지가 충족될 때 사람은 외부 보상이 없이도 자발적으로 에너지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욕구를 찾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차라리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코앞이 수능이고 또 내신이 있고 입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62년 그러니까 미국 미시간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리 유치원 실험이라고 심리학 쪽에서는 매우 유명한 실험인데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만 3세에서 4세 아이들을 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에서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교육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게 하고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활동을 하게 했고요. B그룹에서는 인지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읽기, 쓰기, 수학, IQ를 높이는 일반적인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2년 후 결과를 측정을 했습니다. A그룹보다 B그룹의 IQ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인지교육에 집중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IQ가 높게 나왔고 우리 아이가 똑똑해졌어요 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년이 지났습니다. 2002년에 노벨 경제학을 받은 제임스 해크먼 교수가 이 아이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40년간 이 실험의 대상이었던 그 당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율성 교육을 받았던 A그룹은 고등학교 졸업률도 높았고 소득 수준도 높았고요. 그리고 교도소에 간 사람의 비율도 낮았습니다. 모든 삶의 지표에서 A그룹이 압도적으로 좋았던 겁니다. 반면 B그룹은 IQ가 높았던 효과는 사라졌고 40년 후엔 A그룹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IQ는 2년 같지만 자율성은 40년을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연구 결과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 120시간, 토론 동아리 이러한 스펙들은 대학 갈 때까지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후, 또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하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단어 하나 외우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나다움 설계연구소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욕구 찾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공감이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욕구, 그 욕구를 아는 것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데 덜 후회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길로 안내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사소하게 뭐 먹을까, 누구랑 앉을까, 어떤 동아리에 들어갈까, 주말에는 뭐 할까, 또 나중에 무엇을 할까, 이러한 생각과 선택을 합니다. 근데 같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선택은 하고 나면 후회가 되는데
어떤 선택은 하고 나면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시간을 써도 어떤 2시간은 너무 힘들고 어떤 2시간은 금세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바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내 진짜 욕구와 맞는 선택을 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고 진짜 욕구와 맞지 않는 선택을 하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너 뭐 좋아해? 라고 물으면 그냥 노는 거요?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죠. 또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물어보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막연하고 흐릿합니다. 최근에 Z세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X세대,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안정과 보상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거 하면 월급이 올라가, 이거 하면 안정적이야, 이런 말에 움직였던 세대가 X세대입니다. Y세대,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은 인정과 승진에 반응했습니다. 이거 하면 인정받아, 승진할 수 있어, 뭐 이런 게 동기부여가 됐죠. 그런데 지금의 Z세대 여러분은 자율성과 의미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활동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강요받으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하고 싶다고 스스로 선택하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모님 세대보다 더 정확하게 자기 욕구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욕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알아야지 다른 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움 설계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욕구를 선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여러분의 욕구를 여러 방식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유명하죠.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실용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8가지 색깔로 정리를 했습니다. 생존, 안전, 소속, 인정, 성취, 자율, 의미, 초월 이렇게 8가지 욕구가 각각 다른 강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팔레트처럼요. 어떤 색은 진하고 어떤 색은 연하고 그게 바로 여러분만의 욕구 팔레트, 욕구 프로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를 크게 2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없으면 불안한 결핍 욕구가 있고요. 채워줘도 계속 원하는 존재 욕구가 있습니다. 먼저 결핍 욕구를 보면은요. 이것이 없으면 불안한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위험하면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고 혼자이면 외롭고 또 채워지면 불안이 사라지지만 지속적인 행복을 주진 않습니다. 마치 갈증과 같습니다.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만 그게 인생의 기쁨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건 할 수가 없거든요. 먼저 생존 욕구,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먹고 자고 쉬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입니다. 2번째는 안전 욕구입니다. 안전 욕구는 위험을 피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낯선 사람이나 환경에는 경계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있죠. 플래너를 분 단위로 쪼개서 짜고 그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요.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일정표를 몇 페이지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에서 벗어나면 위험하다고 느끼고 이런 친구들은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을 먼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고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면 안정 욕구가 강한 겁니다. 3번째는 소속 욕구입니다. 인간은 다 관계를 맺고 또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뭔가 따뜻하고
나의 관심과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강도가 약하고 세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타인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칭찬받으면 사실 누구든 기분이 좋잖아요. 나의 존재를 인정받은 것 같고 또 성적을 발표할 때 순위가 신경 쓰이고 또 SNS에 뭔가 게시물을 하나 내가 올리면 좋아요가 얼마나 달렸는지 수를 체크하고 누군가 내 말을 가로막고 무시하면 정말 싫죠. 이 또한 그 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타인의 평가와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생존 욕구, 안전 욕구, 소속 욕구, 인정 욕구 이러한 것들은 결핍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욕구이기도 합니다. 존재 욕구 같은 경우는 채워도 계속 원하는 것들입니다. 결핍 욕구가 없으면 불안한 것이라면 이 존재 욕구는 채워도 계속 원하게 되는 겁니다. 성장이나 자아 실현, 의미 추구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또 직장에서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존재 욕구입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또 오래 지속하고 깊이 있게 파고들고 포기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입학 사정관 역시 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존재 욕구가 있을 때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존재 욕구로 성취 욕구, 자율 욕구, 의미 욕구, 초월 욕구가 있는데요. 먼저 성취 욕구를 보면 성취 욕구는 목표를 달성하고 우수성, 탁월함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목표를 세우면 달성하고 싶고 달성하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좋고 또 이번엔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드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래서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성장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고 달성하면서 유능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율성과 유능감이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율 욕구 같은 걸 보면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누가 시켜서 어거지로 하는 이런 것들은 싫어하고요. 내가 정한 규칙대로 하고 싶고 자유시간이 소중하고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기 주도성이 뛰어나서 스스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 방법 또한 스스로 찾고 스스로 해결하는 굉장히 진취적인 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남이 정한 규칙보다 내가 정한 방식대로 하는 게 좋으신가요? 그렇다면 자율욕구가 강한 편입니다. 7번째는 의미 욕구입니다. 삶의 목적을 찾고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자주 생각하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기쁘고 또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작은 실천이라도 가치가 있으면 해가는 분들은 의미 욕구가 더 강한 겁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라든가 나도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게 바로 의미 욕구입니다. 내 행동이 세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바라신다면 의미 욕구가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내가 가치 있다라고 믿으면 추진하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보상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8번째는 초월 욕구입니다. 자기 자아를 넘어서는 경험을 추구하는 욕구인데요. 명상을 하거나 깊이 생각을 할 때 평온하고 자연 속에서 에너지가 충전되며 또 영적이거나 철학적 질문에 관심이 많고 나는 누구인가 또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 고등학생한테는 조금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나는 왜 존재하는가?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초월 욕구가 있는 겁니다. 초월 욕구가 있는 학생들은 매우 독특한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철학 토론, 명상 수련, 종교적 탐구라든가 예술적 창작 이런 활동에서 깊이 있는 성찰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8개의 욕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마다 그 8개가 다 모두 있지만 어떤 것은 좀 더 강렬하게, 어떤 것은 조금은 약하게 발현되어 있는 상태로 있을 수 있고 그게 지문처럼 여러분만의 욕구 팔레트가 그려질 겁니다. 사실 이 결핍 욕구, 생존 욕구, 안전 욕구가 불안할 때에는 존재 욕구가 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명문대학에서 주로 보는 거는 존재 욕구라고 했잖아요. 생존이 위험한 상황, 살아있는 건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 존재 욕구에 대한 강한 무언가를 보여주었을 때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핍 욕구에서 부족하면 존재 욕구로 나아가기 어려운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는 대학에서 결핍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면 그 친구들은 훨씬 힘있게 존재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8가지 욕구를 모두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색 욕구는 정답이 당연히 없고 또 더 멋진 것도 없고 중요한 건 진짜 나를 찾는 겁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몰입노트 만들기 한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정말 즐거웠던 순간 3가지를 떠올리고 적어보시라고 했었습니다. 그 3가지를 떠올리면 그 순간에 어떤 욕구가 충족됐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그림을 그릴 때 몰입했다. 그런 게 떠올랐다면 자율욕구, 또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쾌감을 느꼈다. 그러면 성취욕구, 우연히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때 매우 뿌듯했다. 그러면 의미욕구.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보면서 여러분의 욕구를 탐색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을 할 때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충족됐나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한 활동이었나요? 또 그때 잘한다는 느낌이 들었나요? 또 누군가와 함께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였나요? 만약 이 3가지가 충족됐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 욕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부모님이 시켜서 갔으면 자율성은 아니잖아요. 또 토론을 했는데 계속 져서 자신감이 없었다. 그러면 유능감은 아니죠. 또 혼자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서 외로웠다. 그러면 관계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팔색 욕구와 내재적 동기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욕구와 내재적 동기가 함께 만났을 때 에너지가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 오니 이것들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진짜 에너지가 생기는 순간이고 나의 길을 찾아가는 핵심 기로가 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60년 전 3, 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통해서 인지적 능력, IQ는 짧게 갔지만 자율성은 40년 후에도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욕구를 파악을 해봤고요. 또한 욕구가 진짜 나의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거기에서 유능감을 느끼며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 이게 내재적 동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사실 해줄 수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유능감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내적 동기에 따라서 유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면 그 욕구가 강한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해주셔야 될 것은 관계성의 안정감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유능감을 느끼는지 자세히 관찰하고 또 다른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친구들은 세상의 기준에 어울리는 성공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행복한 삶,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욕구라는 색깔이 세상과 만나 건강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펼치고 사는 그런 시간들을 응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왜 몰입했는지, 내가 왜 그 활동에 에너지를 느꼈는지 사실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욕구를 어떻게 활동으로 연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대, 부모님의 압박, SNS 비교 이런 잡음들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또 진짜 욕구와 가짜 욕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잡음 제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찾는 시간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